하는 역할을 하고요. 매일 또 500여 가지 일을 수행하는데 현재는 2,000가지 정도의 일을 한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관련된 질병들이 이 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간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 통각 수용기라는 게 없어서 실제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침묵의 잔디이기도 합니다. 간은 에너지 대사를 관여하고 있고, 에너지 대사에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대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영양소의 저장과 분배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나쁜 것들을 섭취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현대사회는 그런 약물이나 술이나 이런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그것들을 소변이나 담즙으로 배설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백혈구의 일종인 쿠퍼세포가 있는데 간에는 그 쿠퍼세포가 세균이나 독소나 이물질을 잡아먹고 분해해서 배설시켜주는 그런 면역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리터 정도의 담즙을 생성해서 배설을 시켜주는데 이 담즙 색소는 빌리루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똥을 넣으면 그 똥색을 띠는 것, 그리고 소변을 넣으면 그 오줌 색깔을 띠는 것이 이 빌리루빈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간이나 이 쓸개, 담낭이라는 거 하는 것에 이상이 생기면 이 빌리루빈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 흰자위가 노랗게 되거나 피부가 노랗게 되는 그런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는데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라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 나오게 되거든요. 질소라는 원자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독소가 없는 무독한 요소로 전환을 시켜서 소변으로 배설시켜주는 것이 간에서 하는 역할인데 우리가 간염이나 간경화나 이 간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그런 분들은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암모니아가 해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가 그 과다로 인해서 혼전할 수 있는 그런 간성 혼수라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4분의 3까지 떼어내도 얼마든지 4개월 정도면 재생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저장하는데 실제로 우리 온몸에 있는 혈액보다 오히려 간에 있는 철분이 더 많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호르몬 대사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다 쓰고 난 호르몬도 폐기 처분이 간에서 된단 말이에요. 그 성 호르몬이라는 호르몬도.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 술을 많이 드시거나 간 기능을 혹사시키다 보면 그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나 다 남자나 여자에게 모두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의 성이 아닌 그 호르몬을 간에서 제대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스럽고 남성은 남성스러운 건데 저희 집에도 이제 저희 남편이 술도 좋아하고 아무래도 간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나빠졌겠죠. 그래서 여성화가 점점 되어가더라고요. 저는 장군이 되어가고요. 그래서 저 예전에는 우리 집에 딸이 둘이라서 저희 집에 여자가 3명이고 남자가 1명이었는데 지금은 여자가 4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간 기능이 좋아야지 그 남성분하고 그 남편이 남성분인 것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 관계하는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이것들이 모두 관여하는 영역들인데 이것들을 연결시키실 수 있으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들과 이것이 간과 관계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아시게 됩니다. 근육과 인대도 간이 관계하는 영역이고요. 신경, 고관절, 그리고 눈도, 동공을 제외한 이 눈 부분도, 그리고 담이란 담낭이거든요. 쓸개. 이걸 잠시 이 오행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 오행도를 보면 간과 담은 부부 사이거든요. 그리고 이 간은 모든 장기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 온몸이 유기체로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담과도 부부 사이라서 간이 담에도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가 속담을 봐도 엄청 놀랐을 때 간담이 서늘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도 간과 담이 붙어 다니는 거, 부부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럴 때 간담이
간담이 서늘해진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간담의 그 온도가 조금씩 내려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간상 기회주의자를 두고 우리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말에서도 봤듯이 간담 항상 부부처럼 이렇게 붙어 다닌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지 정맥도 실제로 간의 영역이고요. 우리 왼쪽 편두통 그리고 손톱도 모두 간의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음영, 오행, 측면으로서의 간 한번 잠시 보자면 온몸의 기나 혈, 진액 등을 소통시키고 발산시키는 것도 간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혈액을 저장하는 것, 그리고 근을 주관해서 그 간의 상태는 손톱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간이 조금 나쁜 상태여서 이제 간 청소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손톱에 이렇게 세로 줄이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간의 전기는 그 간의 창문이 눈이라고 해요. 그리고 간의 액이 눈물이라서 우리가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실로 저도 아가씨 때 안구건조증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그렇게 병원에 안과에 가면 인공 눈물을 줘요. 근데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어서 저는 효과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구건조증도 눈에 그 간의 병이기 때문에 간을 케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성 피로, 목병직, 오른팔 들기 곤란함 이런 증상들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간이 쉬는 시간, 해독하는 시간이 밤 11시에서 3시 사이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여러분 사업 비즈니스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 시간에 못 주무시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그것이 아주 간에게는 치명적인데 간이 그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자주어야지 간이 충분히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주무시는 것이 내 간 건강에 저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이 잘 쉰다. 저도 목이 잘 쉬는 편이거든요. 제가 진짜 간 건강이 나쁘더라고요. 조금만 피곤하면 목이 잘 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것도 네 성격이 안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간이 관장하는 감정이 분노예요. 그래서 내가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버럭버럭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안 좋다가 아니라 간 기능을 개선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간이 관여하는 영역이 근육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 목 디스크, 요통, 척추 측만증도 근육 균형이 무너져서 나타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허리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시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 건강이 너무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가씨 때도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고 몇 년 전에도 허리 시술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게 간 건강과 연결을 시키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었을 때라서 시술을 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간 건강을 케어해야 되는데 수술로만은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수술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간 건강을 케어해 주셔야지 재발하지 않고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사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예방접종을 맞고 그리고 그 항생제를 많이 몸에다가 투여를 많이 하게 되죠. 아이들이 아플 때. 그리고 나쁜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간이 해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시도 수술하면 재발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간을 케어해야 되니까요. 간 케어하지 않고 수술로만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빌리루빈 배설장애가 생기면 눈이나 피부에 황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암모니아 해독이 잘 안 되면 이제 간성 혼수가 일어나서 수면장애, 손떨림, 의식까지 혼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담석 배출에 관한 건데 간 청소가 고루 담석을 제거하는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 간 건강을 아주 치명적으로 나쁘게 하는 것이 실제로는 담석입니다. 이 담석이 뭐냐 하면 담즙으로부터 생기는 부드럽거나 단단한 돌덩인데 이 담석에 그 점액이나 독성 물질, 세균, 죽은 기생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인공식품이나 집단 예방접종, 지금 코로나 백신도 우리가 집단 예방접종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유독성 화장품이나 환경오염물질 등 독성 물질이 남용이 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담석이 생기는 게 엄청난 담석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물질들 때문에. 보시면 이 담석은 아까 간내 담관에 간에서 간내 담관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이 간내 담관과 담낭 안에 그리고 담낭 담관, 이 총담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담석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고 제가 공부를 하고 이 책을 보면서 지금 간 청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는 담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책은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엄청 유명하신 대체의학자가 쓰신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는 담석은 85%에서 95%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이 담낭의 대부분은 담석은 간에 존재하긴 하는데 담낭에 있는 담석은 최대 20%까지 무리무리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칼슘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단단하고 상대적으로 크기도 크기 때문에 검사 과정에서 쉽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아마 주변에 담낭에 담석이 있다고 해서 수술해야 된다는 분이 아마 상당히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담석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담낭을 제거한다라고 해서 그 통증이 잘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실제 담석은 간에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담석보다 전체적인 담석을 제거해주는 게 그 낭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담낭을 제거하는 그런 행위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담간에 있는 담석은 상대적으로 그 담낭에 있는 담석보다는 훨씬 더 무르고 칼슘 성분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는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 담석은 최대 7만 개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내가 그럼 나의 간과 담에 담석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증상들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증상들 한번 보시면 과연 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 한번 보시면요. 내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 항상 있죠. 저는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음식이 보통은 정제당이고 단순당 이런 음식에 대한 갈망이 높은 거죠. 그리고 뭐 변비라든지 장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몸의 오른쪽에 두통, 그리고 간경변증, 간염, 뭐 대부분의 간염들, 그리고 심장병. 이 간은 심장의 최대 수호자거든요. 그래서 간 건강이 나빠지면, 그러니까 원래는 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장에 갔다가 간문맥을 타고 간으로 와서 간에서 해독하고 심장으로 가서 온몸 혈관을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병의 시초는 어떻게 보면 장에서 시작되긴 하지만 그 간이 심장의 최대 수호자이기 때문에 간이 건강하면 심장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집안 식구들이 모두 조금 심장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 청소를 통해서 이 심장 건강도 조금 좋아진 케이스를 나중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발을 참기 어렵고 기타 성기능 장애가 있다.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 저도 월경에 약간 증후군 있거든요. 월경 증후군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력 저하, 모든 피부 질환은 간에 담석이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어깨와 등의 강한 통증, 어깨뼈 언저리의 통증. 제가 간 청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오른쪽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른팔을 뒤로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간 공부를 하고 나서 간 청소를 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엄청 많이 완화가 됐었어요. 그 전에 제가 신경외과를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호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간 청소를 통해서 호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몸에 알러지, 만성피로, 두통, 수면장애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많죠. 이런 것들도 그리고 화학 물질 과민증 모두가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뉴트라이트 간 청소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건데 거기 들어가는 영양소는 더블X 그리고 유산균, 식이섬유, 아세로라씨, 이스트비, 밀크시슬, 갈맥기 이렇게 뉴트라이트 영양소가 들어가고요. 이 영양소들을 보시면 보통은 장하고 간을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영양소고요. 여기에 저는 프로틴을 더 드시고 밀크시슬 양도 조금 더 늘리시면 간 청소가 6일, 7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7일 동안에 아주 편안하게 간 청소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들어가는 재료들이 사과 주스가 매일매일 1리터씩 드셔야 되거든요. 6일 동안. 그 사과 주스 6리터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 사과는
실제로 그 사과산이라는 것은 간에 있는 담석을 부드럽게 해줘서 담관으로 잘 배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앱솜솔트는 실제로 이게 천연 완화제예요. 배변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앱솜솔트가 하는 역할은 담관을 확장시키거든요. 담관을 확장시켜서 담석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앱솜솔트입니다. 그리고 담석을 배출할 때 노폐물 있으면 잘 배출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노폐물을 잘 배설시켜주게 담관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우리가 이 간청소의 원리가 실제로는 담즙을 모아서 담즙을 폭포를 만들어서 담석을 밀어내게 하는 역할인데 그 담즙 배출을 유도하는 것이 이 올리브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몽과 레몬, 오렌지 과즙은 이 감귤류들이 보통 담즙 분비 촉진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물이 있고요. 자, 이 사과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일들은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사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휴롬 있으면 휴롬에 직접 그냥 가셔서 드시면 되고요. 저는 휴롬이 없어서 저희 딸들이 제가 그때 어깨가 너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들이 이 과일 세정제로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믹서기에 갈아서 그 면 껍질째 갈아서 면부에 짜서 이 액만 드시면 됩니다. 저는 하루에 이제 2통씩 만드는 거예요. 2리터를 만들어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침에 드실 때 내어서 상온의 것을 드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앱섬 솔트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에 레몬. 저는 이렇게 먹거든요. 제가 자몽도 해보니까 자몽 그 쓴맛이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시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오렌지 2개, 레몬 하나 이렇게 해서 그 필요량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올리브 오일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 청소를 하는 그 6일 동안 그 식사가 정해져 있어요. 이 식사 원칙을 제대로 시키셔야지 간 청소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6일 동안 차가운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간을 차갑게 만들어서 그 청소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피해야 되는 음식으로는 제가 아까 담즙 폭포를 만들어서 담석을 배출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6일 동안 담즙을 아껴둬야 됩니다. 그래서 담즙이 나오게 하는 그런 지방 음식 있죠. 기름 음식들은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권장 음식으로는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익힌 채소, 곡물, 과일 등을 드시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절식을 하셔야 돼요. 과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과 주스는 6리터를 준비하시고 하루에 1리터씩 드시는 건데 드시는 시간대는 식사 직전에 드시면 안 되고요. 식후 한두 시간 안에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간에 천천히 조금씩 되도록 여러 번을 나눠서 드셔서 하루 종일 우리 사과산이 내 몸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해서 그러니까 담석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이제 도움을 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도 드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6시 이전에 먹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6일 차에는 오전에 다 드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 그림으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이제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담석을 제거할 때 필요한 이 담즙은 실제로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었을 때 더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간 청소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드셔 주셔야 되고요. 자, 실제 간 청소는 주말을 이용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간을 수술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간 청소 후에는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주말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간 청소를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실제 간 청소는 6일 밤 저녁 6시부터 7일 오전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앱som 솔트는 아까 전에 제가 담관을 확장시켜서 담석을 잘 배출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런 담석 배출 때 방해가 되는 노폐물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60g이 필요합니다. 710ml의 물에 60g의 앱som 솔트를 녹이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섭취하실 때 180ml씩 드시면 되는데 4회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앱솜 솔트 용액을 드시는 시간은 6일째 저녁 6시 1회차를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녁 8시에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 7일째 되는 아침 6시에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시 이렇게 4회 걸쳐서 앱솜 솔트 용액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솜 솔트 용액 드신 후에는 15분까지는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5일차까지는 사과 주스 1리터를 하루 종일 몸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하루 종일 나눠서 드시면 되고요. 6일 차에는 이거 하나 쓸게요. 6일 차에는 오전 중에 사과 주스 1리터를 다 드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부터는 이제 점심시간은 담즙이 나오지 않는 가벼운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오후 1시 반 이후에는 물 이외에는 어떤 음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6시에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앱솜 솔트 용액 180ml를 처음으로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그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뉴트라이트 영양소를 제대로 그리고 식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셨다라면 약간 배변이 촉진이 됩니다. 그 앱솜 솔트가 하는 역할이 천연 완화제 역할이라서 배변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전 단계를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변이 촉진되어서 설사가 조금 나기도 하거든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8시에 또 앱솜 솔트 한 번 더 드시면은 그때도 이제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시에는 실질적인 간 청소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뒤에 설명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10시에 실제적인 간 청소를 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 그 자몽과 올리브유를 해서 드시든지 아니면 레몬과 오렌지 혼합 가즙한 그 180ml랑 올리브 오일 120ml를 섞어서 충분히 흔드신 다음에 이것을 6일째 밤 10시 정각에 드시는 겁니다. 동영상 하나 볼게요.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올리브유 자몽 주스는 유야장을 통과해서 빠져나가지 직접 간에 들어가서 간을 세척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리브유와 같이 지용성 물질을 먹게 되면 이를 소화하기 위해 담즙이 배출돼요. 간 청소는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올리브 자몽 주스는 담즙 분해를 촉진하고 배출을 유도해 담즙 폭포를 만드는 최적 조합이에요. 이 혼합 주스가 담즙 폭포를 만들어 간과 담낭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밀어내서 배출시키는 것이지 직접 가서 세척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담즙 폭포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 간 청소 성공 여부가 달려있죠. 동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이것을 10시에 그 정각에 딱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가 상온에 있는 상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10시에 이제 그것을 드셨으면 바로 불을 끄고 이제 베개 2개를 조금 의식이 필요합니다. 베개 2개를 딱 포개어 놓고 바로 똑바로 누우셔야 되는데 그때는 복부보다 반드시 머리가 더 위에 오도록 그렇게 하고 똑바로 누우셔서 20분 이상 말씀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담석 배출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담석이 자갈처럼 이렇게 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좀 느껴보라고 하더라고 이 책에는. 근데 저는 그건 잘 느끼지 못했지만 간 부위가 뻐근해지는 거는 느껴봤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담관을 통해서 담석이 이동하는 것을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다음 20분 후에 이제 베개 하나를 빼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가시면 되는데 그때 혹시라도 이제 변기에 담석이 배출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변기 내리지 마시고 변기에서 이제 담석이 배출된 것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아침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계속 이런 시간을 지내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또 6시에 그 앱솜 솔트 용액을 한 번 더 마셔주시고 마지막 앱솜 솔트를 8시에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이제 그 6일째 1시 반 이후로 식사를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7일째 10시 정도에 가벼운 식사를 하는데 처음 간 청소가 실제로 간 수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 3일 동안도 되게 가벼운 식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약간 식사를 가볍게 하니까 몸이 훨씬 더 그 간 청소를 통해서 얻은 효과가 더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 청소 후에 너무 중요한 것이 대장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간 프로그램에 있을 때도 뉴트라이트가 보통은 대장을 깨끗이 하는 거, 그리고 간을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도 이 대장 세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간 청소할 때 약간 그 명현 현상처럼 메스껍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장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세척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간 청소를 하고 나서 2, 3일 안에는 반드시 대장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담석이 대장에 남아있으면 그것들이 오히려 체내 독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간 청소 전후로 대장을 깨끗이 비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간 청소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이 이렇게 꽉 막혀 있다거나 그리고 허약 체질, 앱som 솔트를 마시고 간 청소를 하는 중에 약간 설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보통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허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허약 체질이신 분들도 간 청소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월경 기간에도 이 월경 기간과 간 청소 기간이 겹쳐지면 아무래도 간 청소 효과도 떨어지고 에너지 소모도 많기 때문에 이런 월경 기간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간 청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물을 끊고 나서 간 청소를 하시면 되고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계속 복용을 하시면서 간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복용량을 줄이면 간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예방접종 어려서 태어나기 시작하면 예방접종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예방접종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나 그런 의약품에도 노출되어 있고 정크푸드, 정제 설탕의 섭취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얼마든지